이 예산 누가 편성한 것입니까? 이 정부가 편성한 것입니다. 사병들의 부식비를 삭감하고 부사관의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킨 그것을 받아들인 게 바로 국방부 합참 각군 총장들 아닙니까? 반성하세요. 해군 총장 즉강 끝. 그런 구호 내뱉지 마세요. 북한의 고물 함정이 내려오면 이지스 동원해서 때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성, 충분성, 유엔사의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해군마저 즉강 끝 원칙 운운하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지휘부를 믿고 과연 우리가 목숨 걸라고 할 때 목숨 걸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처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드는 것이에요. 제 앞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대한민국 수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경의를 표했다고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부사관 문제나 처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우려하고 걱정하며 더 나은 처우로 우리 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누가 편성한 것입니까? 이 정부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 기재부가 이 예산 편성할 때 각 군의 요구 다 받고 편성한 것입니다. 받고 조정한 것입니다. 즉 사병들의 부식비를 삭감하고 부사관의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킨 그 예산안은 바로 이 국방부, 바로 이 해군, 바로 이 기재부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이 바로 잡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에 여야가 없고 국방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과연 어느 정부가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까? 바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것을 깎았던 정부, 박근혜 정부, 거기다가 마침내 장병들 국군의 날 특집비까지 깎겠다 한 그 예산을 제시한 게 바로 이 나라 윤석열 정권 기재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인 게 바로 국방부 합참 각군 총장들 아닙니까? 반성하세요. 그리고 과연 왜 2021년과 2022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가? 부사관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이탈을 하는가? 왜 사관학교 생도들의 진출률이 그렇게 낮은가? 분명하게 2022년 이후 숫자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군에서 월급 얼마 덜 준다, 처우 좀 부족하다, 그것에 대한 회의가 아닙니다. 우리 군 장병들까지 포함해서 다 깨어 있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세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 제대로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 정권이 정의로운 전쟁, 명예로운 국토 수호를 위해 군을 이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서 과연 우리 군이 싸우라면 싸우고 목숨을 걸라면 목숨 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아닌 것입니다. 해군 총장 즉강 끝. 그런 구호 내뱉지 마세요. NLL 넘어올 때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군은 적 함정 기동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막고 조치를 해야지. 유엔사 관할에서 벗어나 있는 서북도서 그 지역에서 무슨 즉강 끝입니까? 북한의 고물 함정이 내려오면 이지스 동원해서 때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성, 충분성, 유엔사의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해군마저 즉강 끝 원칙 운운하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지휘부를 믿고 과연 우리가 목숨 걸라고 할 때 목숨 걸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처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드는 것이에요.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계룡대에서 장성들이 모여 계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야전에서 서북도서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공포를 이겨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최전선에 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총을 들고 적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는 우리 해병 전우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나를 지켜줄 것인가? 메디어는 안 띄우고 필요한 물자 제대로 주는가? 과연 우리 사령관은 정의로운 박정훈 대령이 사병이 사망했을 때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군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장님들이 다 여기 모여 계셔가지고 별들의 세상을 이루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항상 예산 결정할 때 결국 최종적으로 삼축체계 그리고 전투기 좋은 거 몇 대 더, 이지스 몇 척 더, 경항모,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에 대한 우세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외부의 새로운 위협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더욱 강해져야 되고 현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장군님들이 2스타, 3스타 계시다가 계급정년 타서 퇴직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현장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직불식간에 그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룡대 체제 과연 문제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육군 총장은 원주에 가 있어야 되고, 공군 총장은 청주나 수원에 가 계셔야 되고, 해군 총장은 해작사가 있는 부산이나 인방사를 대체하든지 동해함대를 대체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적 최전선에 있는 우리 병사들과 함께 군정을 논의하고 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부사관, 사병, 장병들 월급 말로는 고민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기재부에 가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국방부 합참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전에 있는 우리 군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장성으로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지휘한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또한 이따 다시 답변을 주시고 제 예. 시간 관계상 이 나라, 이 정권이 군사 긴장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불필요한 훈련, 불필요하게 우리 장병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녹초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니냐? 절도 있게 훈련하고 절도 있게 싸우고 절도 있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박근 총장과 합참에서 내려주셔야지. 즉각 끝 외치고 허공에다 주먹 흔들고 긴장 고조시키면 그게 군의 길입니까? 조용히 말없이 실속 있게 평화를 지키고 적을 제압할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서 지금 군에서의 이탈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불식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